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그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이미 제출 요구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아요? 예, 자기가 뭐 포렌식을 맡겨서 그 포렌식 되면 같이 내겠다 이렇게 해서 이미 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출 안 해가지고 결국 휴대폰 버려서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공기계만 압수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던데 그거 맞아요? 공기계를 처음에는 공기계 하나 그다음에 나중에 버리고 난 뒤에 추가로 쓰고 있던 휴대폰을 2개를 압수를 했고 그리고 7월 19일 그저께 본인이 친구한테 맡겨가지고 망쳤다고 했다는 그 원래 쓰던 휴대폰을 저희한테 이미 제출해서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그 강제 수사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얼마나 많은 증거인멸이 일어납니까? 이 사람이 지금 보면은 그동안 어떤 짓을 저지르고 다녔을지 몰라요. 예. 지금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철저하게 그런데 수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증거인멸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이게 수사라고 할 수 있나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정성호 장관님. 네네. 네, 검찰도 잘한 거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경찰이 수사를 해서 그래도 이제 좀 잘 해보겠다고 압수수색 영장, 통신 자료 제출 이렇게 요구하면서 자료 충분히 제출했거든요? 1분 더 드리세요. 경비원이 입증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지에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더군다나 국민의 참정권이 유린당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더 엄정하게 수사를 했어야 의심을 안 받죠. 그런데 이렇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를 못하게 서로 핑퐁 그냥 책임만 떠넘기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아니 이게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 뭔가 짬짬이가 있는 거냐? 수사기관에 대해서 뭔가 외압이 있는 거냐? 이런 의심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느 한쪽이라도 좀 제대로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했어야죠. 예, 근데 그러면서 지금 기록 못 보니까 할 말이 없다고 하시는데, 언론에 나온 것만 보셔도 충분히 관련된 내용은 짐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압수수색 영장은 뭐님 아시는 것처럼 바로 보안 요구를 해갖고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청구해갖고 바로 그날 또 법원에 발로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통신영장인데 의원들 지적하시는 것처럼 통신영장 같은 경우 통신 기록이 1년 보존기한 지금 1년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경찰하고 좀 신속히 협력해갖고 일단 경찰 수사하고 있으니까 신병 확보에 저는 좀 더 신속하게 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우리 검찰의 최초 언론 보고 나왔을 때도 엄하게 얘기를 드렸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자들이 지금 국민의 대표자로 나와갖고 지금 당선까지 되고 지금 사퇴하긴 했지만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좀 의심을 하는 게 이 사람이 이 최영중 이 피의자가 저는 올해 좀 4월 1일 날 공천 저희가 좀 다른 자료를 좀 검토를 해보라고 하니까 4월 1일 날 공천 확정돼갖고 가번을 받았습니다. 이미 지역사회에서는 가번 받았고 그냥 당선이다. 사실상 당선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었고 그 이후에 5월 달에도 여러 차례 이 사람과 관련된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출마까지 될 수 수사가 안 돼갖고 이미 고소가 돼 있었는데 그게 방치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과정도 저희들이 좀 면밀히 추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들이 송치돼 오면은, 지금 청주지검에 어떤 그래도 검찰 안에서 가장 우수한 이런 성창치범 수사에 관련해서 굉장히 우수한 역량을 갖고 있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팀을 짜서라도 한정 의혹이 없게 철저하게 저희들이 수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역시 송치되기 전에 파렴치범에 대해서 아까 박원정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는 별건이라고 하고 여죄라고 봅니다. 피해자의 여죄. 이 객관적으로 증빙된 자료에 의해서 정말 신빙성 있는 여죄가 많을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밝혀서 검찰하고 협조해서 송치하겠습니다. 검사랑 협조가 되시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뛰어난 검사들이 있겠으나 통신 내역을 청구했을 때 기각시키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계속 별건이라고 우기고 구속영장도 표지만 왔다고 하더니 한 줄 들어있다고 하더니 지금 내용이 다 들어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믿고 싶습니다. 저희가 경찰이 잘 못할 때는 어떻게 할 건지 경찰이 많은 권력을 갖고 있게 될까 봐 걱정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검사가
영장으로 이렇게 기각시키고 저렇게 기각시키고 저렇게 기각시키고 이렇게 기각시키고 이런 상황을 한두 가지를 듣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지적하는데 언론에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해서 마치 우리가 험한 걸 지적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검찰에 대한 견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행안부 장관님도 오셨는데 네. 오늘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런 걱정도 합니다. 지금 이제 경찰이 수사를 잘하는지, 경찰은 수사를 잘 못하고 그걸 견제를 검사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사실 네. 그 관련된 최영중입니다. 최영중 그 전 시의원 사건에 대한 내용은 와서 듣고 있는 입장입니다. 보도된 것 외에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느낌은, 그렇게 유능한 검사들이 왜 사건 수사할 때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유능한 수사관들이 영장 신청할 때는 어디가 있는 겁니까? 저는 그 법무부에서도 검찰에 대해서 이 감찰 지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검사 출신 지역위원장의 비호 가능성 대단히 높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경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의원으로 등록이 돼서 공천받고 등록이 됐습니다. 주소,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피의자가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해당 지역의 경찰관들이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외압 때문에 수사가 늦어졌는지, 그리고 당선돼서 시의원에 취임하고 난 뒤에야 영장 신청을 하게 됐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경찰청에 직접 그 감찰을 지시할 의사도 있다라는 말씀을 미리 말씀드립니다.